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꿈속 꽃밭을 거닐고 계시나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 노래 진짜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제 생각이 안 나네. 예전에 동요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크레파스로 코끼리를 그렸어요. 코끼리를 그렸는데 꿈속에서 그 코끼리를 타고 막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어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그러니까 오늘 언니가 왔어요. 언니가 왔는데 병원 갔다가 잠깐 들렀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사주길래 밥을 먹으면 회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난 왜 아버지를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 음, 아버지를 진짜 내가 많이 닮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언니가 웃더라고요. 음, 저희 아버지는 눈이 별처럼 빛나셨어요. 웃을 때는 미소가 진짜 얼마나 하나신지 진짜 100만 분짜리 미소였어요. 이빠가 치아가 쫙 꼬는데 웃으면 이까지 쫙 이 꼬리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항상 웃으셨죠. 돌이켜보면은 당신의 스스로 객관화를 잘 시킨 것 같아요. 자신 객관화를 되게 잘 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 어떤 것에도 별로 연연해 하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집착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 숙명 같은 어떤 굴레잖아요. 그래서 뭐 집착하고 음 욕심을 내고 음 화를 내고 음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음 그 강도가 조금 다르겠죠, 여러분. 강도가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민해 가지고 고민사수 이래 갖고 해 갖고 될 것 같으면 다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깥에서 보면 잘 몰라요. 제가 그냥 고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늘 힘들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면서 그 페이스를 인제 유지해 갖고 가니까 남들이 보면 잘 모르죠. 어.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집중해서 그전의 것들을 많이 못 챙기는 것뿐이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모든 것이 시간이 말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어 다쳐버리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나예요. 근데 내 문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서 내 스스로 내 어떤 멘탈을 내면을 이렇게 분리시켜 버려요. 분리시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몇 걸음 떨어져서 바라봐요.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은 훨씬 그 문제점을 좀 잘 볼 수 있어요. 잘 볼 수 있는데 결론은 뭐라 하면은 결국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세월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답을 찾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늘 웃고 늘 즐겁고 음. 그 어떤 나쁜 표현을 그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여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못 될 때 못 됐는데 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버지만의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한 번도 아버지가 자신이 힘든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인간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 그리고 항상 웃으셨거든. 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다 하나씩 버리신 것 같아. 욕심을 내려놓고 원래 선천적으로 좀 욕심이 없는 분인데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음. 저도 엄마가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욕심 없다고. 욕심 없다고. 뭘 그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냐고. 어디 뭐 갖다 주는 걸 좋아하냐고 이러는데. 어.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 그 생각이 드는데 걱정한다고 여러분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나를 내 모습을 내가 몇 발 물러나서 객관화시켜서 나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동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동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범인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집착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물질에 집착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음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이거 부질없어. 별거 아니야. 응, 별거 아니야." 이럴 이유가 없어. 그냥 고요하게 평온하게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아이한테도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성적이리만큼 조금 객관화를 좀 시켜요. 객관화를 좀 시켜버려요. 근데 그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정리를 해요. 제 스스로. 정리를 해요. 이 파도치는 마음들을 당장은 막 파도를 치지만 그걸 내 스스로 내 내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고요하도록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고요하게 만든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그 단계가 딱 되잖아요. 되면은 음 내려놓아요. 내려놓고 그냥 각자 자신의 길을 가도록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제일 갈등을 느끼냐 하면은 내 스스로 어 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조금 갈등을 느끼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미련은 없어져요.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그런 어떤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에 집착을 너무 많이 해 버리면은 내가 그냥 어 밝게 맑게 내 살고 싶은 대로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무엇이라도 내가 뭐 돌을 닦는 사람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항상 벗어나서 평온하게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니까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걸 이미 깨달으셨을까? 그래서 그렇게 평온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타고나는 것 같아. 타고나는 것 같아. 그 선천적인 어떤 요소 있죠. 그런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딪히고, 음, 분노하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또 뭔가 내가 획득하고, 쟁취하고, 음, 그러면 좀 마음이 평온한가? 고요한가요? 아마 그래도 또 뭔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제한다고 해서 또 평온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나름대로 어, 또 아픔이나 어떤 고독이 있을 것 같아. 그 인간의 원초적인 고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요즘은 명리학에 다시 빠져가지고 밤 되면 거기에 대한 책을 많이 봐요. 많이 보고 듣고 이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 그쪽 분야에 명리학 분야에 진짜 이걸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푸는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전국에. 그 선생님도 강의를 들어요. 그냥 자평연애 뭐 적천수 이런 이제 강의를 들어요. 그래 들으면 인간이 바둥거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응. 5월의 장미가 가을의 국화가 될 수 없잖아요. 가을의 국화가 장미가 될 수 없듯이. 그럼 각자 자신의 생긴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각자 생기는 모습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인정하려고 하면은 내 내면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내가 제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의 일에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뭐 드라마도 관심이 없고, 남이 뭐라고 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시 부르륵 거렸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뭐 책에서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그럼 그때 깨달음이 있잖아요. 아, 그래, 이거다. 맞아, 이거야. 그러니까 그 몰랐던 어떤 그게 무슨 내가 많이 알아갖고 여러분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진리에 가까운 진실. 어.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그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참모습.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고 올바른 행동, 행위인지 그건 각자 기준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저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스타일, 나의 삶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많은 거죠 사실은. 나 이러다가 중대나. 그러니까 이제 시골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한테 오늘 그랬어요. 언니 진짜 나는 도시가 나하고 진짜 안 어울리는 곳이 난 도시인 것 같아. 난 그냥 도시에서도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뭘 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시골에서 진짜 자연과 함께 나 살고 싶다고 내가. 그래서 좀 가까운 대구에서 조금 가까운 데서 살지 이러더라고요. 뭐 대구에서 조금 근교도 있으니까 아니 난 진짜 좀 멀리 가고 싶다고 했어요. 나 언니 진짜 좀 멀리 가서 좀 살고 싶어 내가. 어. 꼭 멋진 집을 지을 거예요. 멋진 집을 짓고 우리 집에는 액자가 필요 없을 거예요. 큰 창으로 보이는 그 자연의 풍경이 우리 집 그림이 되는데 그런 집을 꼭 짓고 싶다고 내가. 음. 그게 가장 나의 큰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뭘 남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집을 지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또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은 고요하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 조금 땅값이 사더라도 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안으로 좀 안으로 들어가고 그 EBS에 건축 당국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 프로그램을 진짜 열심히 봐요.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어,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꼭 멋진 집을 짓고 싶어요. 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꿈은 빨리 시골에 가서 진짜 예쁜 집을 짓는 거. 예쁜 집을 짓는 거. 창문으로 그림이 필요 없는 큰 창문. 그리고 별이 보이는 옥탑방. 건축비가 요즘 장난 아니니까 이제 문제는 문제예요. 땅값보다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조금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공부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어떻게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은 300평 낳는 거 그건 포기하기로 하고 다른 데 또 낳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오늘. 그래서 한번 보고 올해 내년에는 땅을 사고 그 다음 해에 지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해에 짓거나 한 1, 2년 뒤에 지어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예쁜 집을 지으면 봉시스터즈는 그냥 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해먹고 그냥 우리 나이에 어울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야기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남자 이야기. 자, 바이바이.